지금 거품료와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몇 달 안에 되돌리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보인다는 건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노화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 박세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신장 건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지만 제때 관리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고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공식품과 외식이 늘어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혈압약이나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고 단백질 보충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은 놓치기 쉽거든요. 게다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수면도 부족해서 신장이 받는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겨도 신장의 노화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고 5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현실적인 방법들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신장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조용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 있어요. 요즘 다리 붓기나 소변 거품으로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이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얼마 전 만난 72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다리가 뻐근하고 저녁마다 발목 주변이 퉁퉁 붓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처음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파스나 붙이고 넘기셨죠? 아내분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연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사구체 역과율도 떨어져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도 나왔어요. 이정호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의 몸이 보내던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셨죠. 다행히도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평소 짜게 드시던 습관을 고치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도 한결 나아졌거든요. 무엇보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6개월 뒤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신장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니세요. 이정호 어르신이 가장 강조하시는 건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만 알아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72세 이정호 어르신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그냥 기름의 한 종류로만 생각하시는데 신장 건강에는 정말 특별한 음식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신장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염 능력이 떨어지는데 올리브 오일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 외에도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럽 영양학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매일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율이 40%나 낮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칼로리나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만의 특별한 효과라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내피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제가 만난 68세 김성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 드신 뒤 6개월 만에 붓기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됐거든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액 검사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올레산 같은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샐러드나 찐 채소에 뿌려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한 스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빵에 발라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꼭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르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색깔이 진하고 향이 진한 것일수록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혹시 올리브 오일을 지금까지 튀김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셨나요?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신장에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브로콜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도 특히 설포라판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K, 엽산 등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30%나 낮았어요. 산화 스트레스가 높으면 신장 혈관이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염증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75세 최은희님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찐 브로콜리를 드시고 3개월 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와 신장 관련 수치가 모두 호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건 염증이 줄어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잘게 썰어서 5분 정도 실온에 둔 다음 찜기에 2분간만 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포라판이 최대한 많이 생성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들기름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단백질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다만 신장병이 중기 이후로 진행된 분들은 브로콜리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섭취 횟수를 조절하셔야 해요. 혹시 브로콜리를 삶아서 오래 보관해 드시지는 않으시죠?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하면 보통 혈관 건강을 떠올리시는데 신장 건강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신장은 혈압과 혈당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도 황화합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우리 몸의 일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작용들이 모두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대한신장학회에서 고혈압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생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 조절 효과가 훨씬 높았어요. 특히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정도 더 낮아졌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이 당뇨병성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70세 이정수님도 다진 생마늘을 매일 조금씩 채소와 함께 드신 뒤 혈압이 안정되면서 신장 수치도 함께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생마늘의 매운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요구르트나 꿀과 함께 드시면서 적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져서 5분에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알리신이 최대한 생성되거든요. 그냥 바로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와요. 오이나 양배추 같은 생채소와 함께 드시거나 구운 채소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더 부드러워져요. 다만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생기거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하루에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해요. 평소 마늘은 익혀서만 드시나요? 아니면 생으로도 드시나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이 세 가지 음식은 신장을 되살리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잡아주고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마늘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주니까 신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엄청나게 고생해요. 마치 작은 채로 굵은 모래를 걸러내는 것처럼 부담이 크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혈관에 손상을 주거든요. 평소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치도 국물까지 함께 드시지 마시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저염 제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장이나 된장도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해서 조절해서 드세요. 혹시 김치 국물까지 함께 드시진 않으시죠? 두 번째는 진통제 남용을 피하는 거예요. 요즘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자주 먹으면 신장 혈관이 수축돼서 혈류가 줄어들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이런 약물들은 신장의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서 신장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통이나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약부터 찾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온찜질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복용하시고 만성적으로 아픈 곳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약국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진 않으셨나요? 세 번째는 단백질 과잉 섭취를 조심하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단백질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붉은 고기 위주의 과다한 단백질은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들을 신장이 다 처리해야 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해요.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한데 신장 상태에 따라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두부, 달걀, 흰자, 생선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류나 견과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요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과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혈관이 많은 장기인데 담배를 피우면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서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혈압을 올려서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큰 영향을 받아요. 알코올은 또한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줘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무알코올 음료나 허브차 같은 걸로 대체해 보세요. 레몬물이나 오미자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요소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농축된 소변을 만들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조금씩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나 목욕 후에도 수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다만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이미 진행된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로 수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카페인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순수한 물이 가장 좋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요.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이나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좋아요. 이 6가지 생활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신장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짠 음식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단백질 적정량 지키기,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까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국물 조금 덜 마시고 내일은 물 한 잔 더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살리는 음식 3가지와 생활 습관 6가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무조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생각이었어요. 또 나이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올바른 신장 관리는 저염식과 부담이 적은 단백질, 그리고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같은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처럼 짜게 먹고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고 단백질만 과하게 섭취한다면 몇 년 안에 투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어요.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녀야 하고 식사 제한도 훨씬 심해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씩 바꿔나간다면 내 신장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 수치가 좋아지고 붓기나 거품료 같은 증상들이 크게 개선됐거든요. 72세 이정호님처럼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신 분들은 정상 수치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의 항염 효과,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 마늘의 혈압 조절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신장이 받는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이 3가지 음식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이 더욱 좋아지고 브로콜리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여기에 짠 음식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적정 단백질 섭취,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까지 더해지면 신장 건강의 완벽한 방패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오게 돼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건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요. 짠 음식을 줄이면 일주일 안에 붓기가 줄어들고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시면 한 달 안에 염증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단 하나는 바로 국물 줄이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국, 찌개, 라면 국물을 절반만 드셔도 신장이 느끼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금을 줄이는 순간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1스푼을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마늘 한쪽을 다져서 나물에 넣어 드셔보세요. 브로콜리도 일주일에 2~3번은 식탁에 올려보시고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개선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을 단계별로 어떻게 조절해야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근육도 함께 약해지는데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이별, 신장 상태별로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자세한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또 신장에 좋은 운동법과 나쁜 운동법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